일본 정부의 행태가 결국에는 미국 합참까지 폭발시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전개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작심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고통주기 전담반을 처음으로 개설하며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정한 국가를 상대로 고통주기 전담반을 개설한 국가는 일본이 처음일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큰 짐을 지고 한국의 사죄를 계속해도 한참 모자란 판국인데 오히려 한국에 피해를 주겠다고 전담팀까지 구성하는 역사상 전례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한국과 역사 전쟁을 하겠다면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국과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1일 오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결국에는 내버린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측은 대상 기간을 1600년대의 에도 시대까지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제외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일본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관광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에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현장으로 당연히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조차 일본의 국익을 해친다며 강력 비판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문화의 정치 이용을 위험스럽게 여긴다라는 제목을 일면에 실으면서 가까운 이웃나라와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신문은 세계유산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애초에 일본이 난징 대학살이 유네스코에 등재 후에 일본이 이것에 강력 반발해 관계국의 협의를 중시하도록 세계유산 심사제도 개편을 주도했으면서 이번에는 한국의 반대에도 사도광산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일본 복수의 언론도 이번만큼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제적인 개망신이라는 것이며 일본 국격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방사회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문화재 반납 운동까지도 확대되어가는 추세인데 일본은 이런 것에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이미지 먹칠은 물론 국익에도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투명하고 서로를 신뢰해야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일본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경제 대국이고 해외 자산도 많고 수입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만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해외 기업들의 일본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나누려 하지 않고 차라리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면이 강하다면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고립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정부는 이렇게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천은 보류했지만 문제는 상황으로 버티고 있는 아베였습니다. 기시다는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사도광산을 추천한 것입니다. 기시다 정부는 자민당 고위급 극우위원들과 아베 말을 듣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권력에 굴복해 일본 역사의 망신으로 남을 유네스코 유산 추천에 나선 모습인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현재 일본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8만 명이 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해 지지율이 이전 달보다 5% 넘게 떨어진 걸 보고 나서 마음이 다급해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저버린 황당한 모습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신경 쓴 것이 아니고 미국의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 미국에 양해를 구했다는 것인데요.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28일 저녁 사도광산 추천 발표 전에 당일 아침부터 주일본 미국 대사관에 레이먼드 그린 수석 공사에게 사전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일 관계 갈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발을 맞춰서 중국을 대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담 후 일본 외무성과 자주 접촉하는 미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동맹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전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불필요하게 건드리지 말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일본에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며 유네스코 등록 시까지 1년 반은 참으라고 했으며
미국의 반발을 견디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시다는 미국 정부와 제대로 소통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아베를 비롯한 극우 의원들은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슬슬 반기를 들고 나오던 일본이 미국을 본격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기시다 내각은 오미크론으로 일본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도 광산 등 한국 때리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되는 것은 속절없는 문제이기에 누군가에게 덤터기를 씌워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코로나 확산 책임이 일본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인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차별한다며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슈칸 문슌 등의 매체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철저하게 PCR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할 때는 출국 전에 반드시 PCR을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입국하는 주일미군은 대부분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일본 국민들은 작년 말에 한국보다 일본 상황이 훨씬 더 확진자가 적었으며,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들어올 때 더 조심해야 했다면서 미국의 명백한 차별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인은 확진자가 10만에 다다르자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일어난 일인 것이며, 다름 아닌 미군 책임이라면서 미군을 몰아내자는 반미 운동까지 일부 벌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른 프로토콜로 행동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한국 입국 후 2차례에 걸쳐 PCR을 받고 주거지와 근무지 이동도 금지시켰습니다만, 일본에 거주하는 미군은 작년 9월부터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고 마스크 의무도 없앴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키나와 등 미군 부대 주변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미 합참 대변인은 오히려 일본에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맞는 방역 수칙을 따랐기 때문이고, 한국 정부는 미군에게 명확한 프로토콜을 요구해왔고 미군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군에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키나와 감염자가 폭발하니까 그제서야 외무상이 미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게 버럭 화를 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이 합참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코로나 상황은 항상 미스테리하고 베일에 쌓여 있었던 데다가 최근 백신 3차 접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더욱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는 뉴스는 거의 나간 적이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일 미군에 뒤집어 씌우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역 수준은 미국에서 평가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으며, 한국 방역 당국과 정부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으므로 미군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당연히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졌다 혹은 명백한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대응이 엉망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사도광산 문제를 저질렀는데,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방역까지 여러 가지로 빚진 게 많은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좋게 대우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판을 깨고 나오니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일본을 이용할 뿐이고 한국처럼 파트너십 관계로 가기는 어렵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일본이 미국의 뒤통수를 분명히 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중국을 막는 방패막으로 활용하면서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을 도발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최악의 외교를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시대적 외교를 반복하는 일본은 스스로 몰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